자, 일단 이거 705번은 저기 우리 그 완전순열에 대한 문제지, 이거는. 완전순열 기억은 나냐? 그 시험지 바꿔 채점하기 기억은 나냐? 자, 이거는 뭐 오늘 이거 지금 다시 또 교란 이거 또 다시 설명하면 당연히 시간 다 잡아먹으니까 까먹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교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 풀이를 다시 보도록 해. 지난 시간 내용이 없으면 이거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건데, 그렇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긴 설명을 또 하고 있으면 오늘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일단 지난 시간에 한 거 시험지 채점하는 상황이랑 지금 똑같이 상황은 바뀐 거야. 사람 5명 대가리 위에 있는 게 시험지라고 칩시다. 그래서 요거 I번 당구공은 AI에 넣지 말아라 하면서 I에 이건 이제 표현이지. 그러니까 2번 당구공은 여기다 넣지 말아라. 3 들어가면 3번 당구공은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런 거 이런 표현이 헷갈릴 때는 숫자를 넣어보라 그랬어.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기 때문에 지금 자기 거 시험지 채점하지 마라 그 상황이긴 해. 그런데 이제 조건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지금 뭔가 하나를 선행 박았거든. 1번 당구공을 여기다 넣어라 했어. 이건 지금 지정을 해버린 거야.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시험지 받은 거라 치자. 이 머리 위에 올려놓은 건 아직 안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때 D5 계산하는 거 보여준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막 원리 설명해 줬을 건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섞여 있습니다. 원래 여기 처음에 4가 뭐였냐면 자, 채점해야 되잖아. 일단 뭐 상황은 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막 그 선택은 할 필요가 없어. A3 기준으로 보자. 얘가 시험지 채점할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지 거 빼고 몇 가지야? 4가지잖아. 원래 이 공식에 있는 이 계산이 이 4가 그 4거든? 근데 그거를 문제에서 약간 변형해서 지정해버렸어. 야, 너는 일단 이거 가져가고인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지. 따라서 그럼 그 다음은 요쪽만 남아. 그래서 이걸 그때 살짝 다시 설명해주면 지금 3번이 1번 가져갔잖아. 그럼 이걸 크게 2가지로 나눠서 계산했지. 자, 첫 번째. 이 시험지 주인 누구야? 얘거든? 첫 번째, 교환되는 경우 그랬을 거야. 자, 첫 번째 상황. 만약에 그냥 둘이서, 야, 그럼 너도 네 거 가져와! 해가지고, 둘이 교환된 상황. A1도 3을 가져가서 둘이 교환된 요 상황. 말했잖아. 시험지 채점할 건데 얘네 둘이 교환해서 가져갔어. 그럼 이미 얘네 둘은 교환이 끝났지. 그럼 밖으로 내쫓고. 그럼 남은 셋이서 시험지 바꾸기 하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D3와 같다 그랬지. D3가 이제 2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A1이 3번을 안 가져간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일단 얘만 확정 난 거잖아. 얘만 시험지를 채점할 걸 챙겼어. 그럼 얘 혼자 보내. 야, 넌 저리 가. 너 빨리 나가서 채점하고 와. 그리고 얘는 이제 없애버려. 자, 그럼 현재 남은 현황을 보면 얘가 지 거 갖고 얘가 지 거 갖고 얘가 이거 갖고 있고 3번이 지금 A가 머리 위에 3번이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이렇게 있는 상태지. 그래서 원래 얘는 이걸 가져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걸 하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이걸 못 가져가. 즉 지금 얘 하나 가져가면 안 되고 얘도 이거 가져가면 안 되고 얘도 이거 가져가면 안 되고 얘도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결국 그냥 이거랑 같은 계산이다 그랬지. 이게 9였지. 그래서 정답은 11이야. 그 중간 과정이 좀 들어있어. 알아들어? 그래서 아까 그 원래 교란순열 공식 첫 스타트인 4가 빠져있는 거야. 문제에서 지정을 해버렸어. 됐죠? 따라서 교란순열 날라가신 분들은 다시 확인하시고 나서 이 풀이를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수영도세는 이런 거나 한번 해봅시다. 실은 저 교란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한다 그랬죠. 왜냐면 너무 공식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은 저 교란순열이 원래는 수영도 그래서 세는 거라 그랬잖아. 원래 이렇게 나뭇가지 치면서 세는 거라 그랬잖아. 오히려 그런 거 연습을 잘해야 돼. 보통 이런 일반고에서는 교란을 내기보단 그 시간에 차라리 이런 걸 내면 냈지. 자, 세야 돼 진짜. 문제는 간단하지. 여기서 1로 가는 거야. 됐지? 야, 알아서들 3D 생각 잘 해.
여기가 출발. 여기가 종착지. 문제 보면 그런 것도 잘 읽어. 막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가라 그런 말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이렉트로 그냥 B 찍고 바로 골인 이래도 되는 거야. 도착했다가 다시 취소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없어. 그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됐냐?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을 안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를 갈 수가 없어. 한 번 지나갔잖아. 한 번 들어가면 끝이란 소리야. 됐어? 어쨌든 그래서 잘 세야지. 갈 수 있는 곳 어디야? 당연히 B, C, D 맞지? 됐지? 자, 쭉 가자. B 갔어. B에서 어디 갈 수 있냐? 바로 들어가도 돼, 그지? 그거 먼저 끝내버리죠. 바로 들어가도 돼. 저거 이따가 한 개 하고 카운트 해야 돼. 그 다음, 다시 B에서 C도 가도 되고, D도 가도 되지. 됐지? 수영도 막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네가 알아보게나 잘 그려. 간격 적당히 해서. 그 다음 여기선. 그 전 코스를 계속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야 돼. A, B, C 간 거지. A, B, C야.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D로 가도 되네. 근데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은 이제 코스가 이거밖에 없지. 이러다 하나 빼먹는 순간 그럼 이제 실력 부족 그러면서 이제 틀리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빼먹으면 가는 거야. 여기는 뭐 없어. A, B, D다. A, B, D. 그럼 그 다음 2로 가던가 C 찍고 가던가 딱 두 개 남네. 2로 가던가 C 찍고 2로 가던가 두 개 남네. 잘 세. 자, 여기 다 끝났지. A에서 B로 간 경우 코스 다 끝났어. A에서 C 갑시다. A에서 C 갔어. 그럼 그 다음 B 아니면 D 아니면 바로 골인. 바로 골인을 먼저 표시해 놓자. 이러는 거 표시 잘 해놔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다시 A에서 C 갔으면 B, D도 가도 되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바로바로 해보자. A, C, B 갔어. 그럼 그 다음 코스는 2로 들어가도 되고 D 찍고 2로 가도 돼. 잘 따라와 봐. 그 다음 A, C, D 갔어. A, C, D. 그럼 2로 가도 되고 B 갔다가 2로 가도 되네. 그리고 당연히 수영도 이런 거 그리다 보면 뭐 처음부터 모든 각을 보고 한 번에 딱 이쁘게 못 그려. 이런 식으로 니네들도 하다 보면 알 거야. 아씨 자리 없네. 자리가 없잖아. D만 떼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지. 됐어? 됐지? 자, A, D 갔어. 그럼 그 다음 2로 들어가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네. 2 들어갔으니까 끝났고 A, D, B면 A, D, B면 C 가거나 2야. 2로 바로 들어가던가 C 찍고 들어가던가. 그 다음 A, D, C면 B 갔다가 2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하다가 막 하나 빼먹고 덜 세서 14 쓰면 가는 거야. 15 이렇게 되냐? 여기는 뭐 없어. 누가 조금 더 집중을 조금 더 잘하고 중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안 빼먹고 잘 세냐 그겁니다. 이거 프리노트 확인해봐. 711번 아닌가? 고쳐져 있냐? 그지? 710번 31쪽에 711번 711번 문제 봐봐. 710번이랑 똑같지 않아? 그지? 711번 이걸 풀어야 돼. 됐어? 가자. 이런 게 제 시험에서 즐겨 나오지. 이렇게 해놓고 홀수 이런 거, 그지? 아예 2개 더해서 홀수, 그냥 3개 이쁜 거 더해서 홀수 이런 건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연산도 복잡하게 해놓는데 내가 말했지요. 밑에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가이드라인 없애. 컨닝 금지. 당연히 시험에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어? 서술형이면 있을 수도 있겠네. 부분 점수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운 건데. 하여간 앞에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을 거야. 짝수였나 홀수였나 그건 뭐. 이런 거 풀 때도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일단 크게 봐서 항이 종류가 2개거든.
일단 두 개의 대상의 합이 짝수인 걸 먼저 천천히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여기 가면서 BC 따로 이렇게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서 보라 그랬어. 맞아? 근데 이 계산도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보는 시각이 약간 달랐을 거야. 이렇게 써 있었다면 그럼 그 두 개의 대상은 일단 얘랑 곱해서 짝수인 걸 먼저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뭔 소린지 알겠어? 가장 겉모양, 껍데기를 먼저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겉에 보이는 모양은 두 대상의 합이 있기 때문에 두 대상의 합이 짝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이건 연산이 얘 먼저잖아. A 더하기 B와 C의 곱 이렇게 두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하게 생겼긴 하지만 일단은 보면 이거랑 하나 둘 셋이야. 맞아?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거든. 근데 덧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라도 돼. 적당히 묶을 땐 또 묶고. 네 개의 합짝수 홀수냐? 홀수 이런 거 어차피 복잡하잖아. 최대한 짧게 끊어서 일단 둘이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거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천천히 가라고. 그냥 두 개라고 생각해. 두 개 더해서 홀수야. 뭐야? 뭐 홀홀이야, 짝짝이야, 홀짝이야, 짝홀이야, 뭐야? 두 개 더해서 홀수. 홀짝 아니면 짝홀이지. 따라서 그거부터 정하고 천천히 조금씩 깊게 가야 돼. 한 번에 가지 말고 그러다 빼먹거나 틀려. 됐냐? 이러면서 세밀하게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좀 더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A, B, C가 홀수가 나와야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경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생각하기 가장 편한 걸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 지금은 당연히 곱해서 홀수가 먼저 해야지. 왜? 곱해서 홀수는 이거밖에 없거든. 맞지?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자. 자,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A, B, C가 홀수인 상황이면 여기가 불가능하네. 맞아? 안 되지. 이거 폐기, 불가능 이런 식으로 쫙 단계별로 천천히. 됐냐? 안 되지. 이거는 꺼지시고. 그럼 이제 이거 합시다. 자, 그럼 이것도 딱 이쁘게 분류해서 써보자. 이거는 이제 곱하면 짝수야. 그 다음 세 개의 합은 홀수인 경우. 자, 얘는 어디가 좀 더 생각하기 편하냐? 곱하기 쪽이야? 더하기 쪽이야? 여기야. 선생님,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알걸? 곱해서 짝수가 제일 짜증나. 왜냐면 졸라 많거든. 짝수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다 짝수잖아. 만약 여기부터 할 거면 이거 다 하면 돼. 짝짝짝, 짝짝홀, 짝홀짝, 홀짝짝, 홀홀짝, 홀짝, 홀홀짝. 아이씨, 몰라. 이렇게 다 해야 돼. 여길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세수의 합이 홀수, 뭐 있어? 홀수가 홀수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당연히 홀수가 3개 있어도 홀수지. 뭐 이런 것도 다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 외우지 말고 짝수, 홀수, 2랑 1 예시 들어서 생각을 해.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홀수네. 이러면서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4가지만 하면 되네. 됐냐? 자, 근데 넷 중에 이제 그렇다고 얘만 보면 안 되지. 얘도 봐야지. 얘 생각해 보면 넷 중에 하나 빼야지. 뭐 안 되잖아. 뭐가 안 돼? 안 되는 건 누구? 맨 아래 거. 그렇지. 홀이면 곱해서 짝수가 안 나와. 불가능. 3개 맞지? 다 됐네. 그럼 이제 결론은 오케이. 3개 계산하면 끝이네. 지금 뭐였지? 주사위 던지기다. 주사위 던지기면 뭐 홀짝 다 개수 3개씩이니까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시면 끝이겠네. 됐지? 됐지? 주사위 문제는 저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첫 설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순열 갑시다. 자, 순열 얘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지. 순열을 하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문제 풀어봐. 자, 학생이라고 써줄게. 이거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을걸? 학생이 5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5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과 서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거 계산 뭐야? 그냥 현재 자네들의 알고 있는 걸로 대답해봐. 계산 뭐야? 그래. 실은 이거 색깔 칠하는 거랑도 비슷해. 비슷해가 아니라 똑같지. 반장에 칠할 수 있는 색깔 5가지. 그럼 같은 상황이기도 해. 부반장이 될 사람, 색깔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바뀌었을 뿐. 대신에 이제 우리 색칠하기는 중복 색칠이 됐지만 당연히 지금은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먹을 순 없으니 한 명이 반장이 됐으면 부반장 대상 4가지. 그 다음 건 3가지. 맞아? 됐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순열의 상황이며 이 상황을 앞으로 순열이라 부르며 기호로 서로 말을 잘 들어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3명을 뭐 아무렇게나 3명을 뭔가 이렇게 딱 골라서 나열해야 되는 경우라 5P3이라고 쓰게 될 겁니다. 됐냐? 뽑으면 끝이 아니지. 정해야 되잖아. 네가 반장, 네가 부반장, 얘가 서기, 아니면 얘가 반장, 얘가 부반장, 얘가 서기, 이런 식으로 다 순서까지 정해야 되지. 그것을 나열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이 정확히 딱 순열의 상황입니다. 됐냐? 간단하지? 야, 그럼 이제 자네들은 이거 계산할 줄 알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응용해볼까? 6P4 계산 뭐야, 그럼? 하면서 순열의 이런, 그러니까 계속 말은 바뀔 거야. 확통 문제가 계속 변장할 거야. 계속 처음엔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경 벗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모자 하나 쓰고 나오고, 막 저게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체육관에 자리가, 의자가 5, 막 이러면서 말은 계속 바뀔 거야. 한 가지의 상황은 머릿속에 뚜렷하게 있어야 돼. 6P4 했다면 그럼 이제 자네들은 학생이 6명,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맞아? 계산은? 이거야. 됐냐? 됐지? 10P3 그러면? 자, 일단 순열 계산 됐지? 됐냐? 그런데 이건 이제 숫자일 때고 문자일 때도 표현을 해야죠. 숫자일 때고 이건 문자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 대비할 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 여기 들어봐. 문자로 NPR 해가지고 이거 써야 되면은 이거 문자면 쓰기가 되게 애매해. 맞아? 법칙은 알겠잖아. N부터 1씩 빼면서 곱하는 건데 몇 번 곱해야 되냐 하면 R번 곱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맞아? 5부터 시작해서 1씩 빼면서 3번 곱한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R이면 그게 표현이 되게 애매하거든. 즉 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네. 하나의 정의를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마 본 적 있을 건데, 이런 기호 본 적 있지? 저거 뭐야? 오야? 오펙트, 용어도 알아. 어떻게 알았어? 자, 이게 뭐냐면, 야, 예를 들어 5P5 계산 뭐니? 학생 5명 중에 5명을 다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거든. 그럼 그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야. 맞아? 3P3은 그럼 뭐겠어? 3명 중에 3명 다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이라 이거야. 10P10은 뭐겠어? 이거야. 됐냐? 그래서 지금 딱 요런 상황을 앞으로 굳이 이거를 뻔한 계산을 괜히 5P5 그러지 말고 이렇게 쓰기로, 즉 이렇게 써도 당연히 틀리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쓰기로 4P4야? 그럼 4팩.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10P10이면 10팩토리알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따라서 7명을 일렬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를 푸실 때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7팩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됐냐? 7명을 빠짐없이 다 나열하라는 소리. 7P7이기 때문에. 됐냐? 그래서 그리고 이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하면 이제 이걸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이제 그냥 때려 외워도 되고
헷갈릴 때마다 이걸 따라해서 직접 조금씩 생각하면서 유도해봐. 이 5, 4, 3을 팩토리얼로 표현해 봅시다. 표현. 그럼 5, 4, 3이라는 계산에 들어가려면 일단 이 자식이 좀 필요할 거야. 맞지? 저 안에 5, 4, 3 들어있지? 그러나 이 1도 들어있어. 어떻게 하면 돼? 밑에서 분모해서 약분시켜버리면 되지. 됐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n과 r,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 n과 r, 문자 버전은 여기에다 n과 r만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5랑 3만 가지고 최대한 표현을 해야 돼. 5는 표현이 됐어. 2는 저기 없잖아. 2를 5랑 3으로 표현해봐. 뭐라고 쓰면 돼? 2를 5와 3을 이용해 나타내보세요. 뭐라고 쓰면 돼? 5 빼기 3. 아이고 좋아. 아니 너무 단순하냐? 근데 맞아. 5 빼기 3 이러면 되네. 참 잘했어요. 됐냐? 끝. 이게 팩토리얼 공식이야. 이게 팩토리얼 공식입니다. 위에 일단 요 자리 n팩 올라가고 밑에가 n-r팩이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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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서 이제 npr 정의 알았고 n 팩토리얼에 대한 뜻도 알았지. 그 다음에 특별한 정의들 봅시다. 이런 거는 약속입니다. 0팩은 1이야. 0 아니야. 왜요? 저걸 0으로 하면 확통의 모든 계산 체계가 다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로 약속하고 써요. 왜 무너지냐고? 5P 0도 1로 써야 되거든. 5P 0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해.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방법은 그러면 한 가지. 근데 이걸 그러니까 왜 무너지냐고 이걸로 보여줄게. 이거 저 공식 대입해봐. 5P 5 팩토리얼로 써봐. 저 공식으로. 이거지. 아주 단편적인 예시가 이거지.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근데 0팩을 니들 생각대로 직관적으로 0이라고 했다간 누군가 안 계셔. 그러면 안 돼. 분모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로 갖다 쓰는 거야. 됐어? 간단히 말했어니? 그래서 저거는 뭐 그냥 0팩은 1이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쓰는 것 알겠지? 0팩은 0 그러지 마. 어쨌든 그래서 순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요 정도. 원래 내가 순열 설명할 때 조합도 같이 설명하는데 조합은 그냥 뒤에서 다시 한번 싹 해서 하도록 하고 순열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어. 자 이제 기호 쓰는 법 알겠지? 그리고 대신에 이 팩토리얼 얘기를 좀 합시다. 저 팩토리얼 기호를 잘 가지고 놀아야 앞으로 자네들이 계산이 편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막 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 거 계산해야 될 때가 있을 거거든. 뭐 그냥 계산해도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한 다음에 1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서 빼도 돼. 그러나 자, 나 말 없이 그냥 고쳐 써볼 테니까 한번 최대한 따라와봐. 그냥 팩토리얼의 뜻을 생각하면 따라올 수 있어. 이제 5팩이 계산해보시면 120이거든. 따라와. 뭔 짓 했는지 알아봐. 7팩이 이건데 얘만 계산해버리고 5, 4, 3, 2, 1은 다시 고친 거 아니야. 왜? 뒤에 5팩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묶어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즉 팩토리얼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거든. 자 그럼 이것도 따라와. 팩토리얼은 잘 갖고 놀아야 돼. 자유자재로. 더 빨리 해야지. 돼? 뭔 짓 했는지 돼? 알아봐? 뭔 짓 했는지 알아봐? 이번엔 어느 쪽에 조작을 가한 거야? 7팩은 이제 아까 전에 원리대로 7하고 이번에 6팩으로 바로 바꿔버린 거고 여기에서 12가 2 곱하기 6이거든. 이거 6팩으로 합쳐버린 거지. 이렇게 팩토리얼 기호는 다양하게 뗐다 붙였다 첨가했다가 막 자유롭게 다뤄야 돼요. 알겠지? 알겠어? 됐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짓을 문자로도 막 해야 될 것이야.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n을 곱하게 되면 이것은 n팩이 되겠지. 이런 것들. 맞아? 문자 더 복잡하게 써볼까? n-r-1 팩토리얼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n-r을 곱하게 되면 얘는 n-r 팩토리얼이 되지. 알아봐? 이렇게 못 알아봐?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거 잘 해석해야 돼. 이건 알아보지. 이건 그래도 괜찮지. n팩이 n부터 1씩 빼면서 쫙쫙 곱해라 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럴 때 마무리 표현은 이거 뭐 이상하게 하지 마. 그냥 점점점점 하고 그냥 1까지 내려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때 요만큼이 n팩인 거잖아. n-1팩인 거잖아. 그리고 n이 이건 거잖아. 좌우변 성립하지. 아래 건. 이것도 만약에 이 짝에서 저게 왜 이렇게 되는 게 헷갈리는지 궁금하면 얘를 나열해봐. 어쨌든 이 숫자에서 1씩 빼면서 곱해 내려가는 거야. 따라서 n-r 곱하기 1 빼. 그 다음 어쨌든 팩토리얼 기호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 거기서 1씩 빼면서 1까지 최후의 1까지 곱해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럼 요만큼이 이거잖아. 맞지? 그냥 합쳤을 뿐이야. 됐냐? 그래서 팩토리얼은 일단 요런 걸 조금 초반에 좀 잘 가지고 놀아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좀 봅시다. 아,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거는 아마 자네들이 몇 개는 알고 있고 배웠을 텐데 까먹었겠지. 배수 판별하는 방법. 2배수랑 5배수는 쉽지?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3배수도 앞에서 내가 얘기해 줬을 텐데 자릿수 다 더해서 3의 배수인지 보는 거잖아. 그지? 그게 9의 배수도 그래요. 그 다음 4의 배수. 끝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숫자 자체 보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 간간히 나오니까 잘 알아둬라. 6의 배수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단 그냥 2배수와 3배수의 공배수 보통은 이렇게 찾고. 됐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니까 저 정도는 잘 꿰차고 있도록 해요. 자, 어쨌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1번 아까 그 팩토리얼 관계식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2번 아까 순열 예를 들면 뭐 학생이 5명인데 뭐 반장 부반장석이 3명을 뽑는다 이런 개념으로 증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명하라 이렇게 증명하시오 해놓고 생으로 백지에서 시험에 이렇게 안 내. 그건 선생님도 채점하기 힘들어 그런 건.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연습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봅시다. 즉 여기에서 NPR이라는 애랑 위에 보이는 N 곱하기 N-1 PR-1이 정말 똑같은지 1번 수식적으로 증명해라 이게 이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얘는 이거는 뭐 방금 알려줬다시피 그거죠. 공식 오리지널 그 자체. 아까 OP3으로 보여준 거 됐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그럼 써보자. 자 저 N은 그대로 쓰면 되고 요거 그대로 똑같이 잘 쓸 수 있겠어? 규칙 그대로야. 요 뒤에 있는 게 팩토리얼로 분자에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들어가?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저기서 저기 빼면 지금 1은 어차피 지워지고요. 이렇게 남는 거 보이지? 됐지? 증명이야. 이거 첫 번째 문제야. 증명 안 어려워. 겁먹지만 않으면. 그럼 이 상태에서 자네들은 저기 내가 아까 보여준 거. 요 N 위에 올라가도 되잖아. 근데 이러면 이거 뭐야? N팩이잖아. 증명 끝. 됐지? 그 다음 밑에 순열의 개념적인 걸 이용하라는 거는 그냥 거기 문자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숫자로 보여줄게. 아 저렇게도 계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계산은 이 계산은 다양하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야. 거기 있는 거 공식 아니니까 뭐 공식처럼 외울 생각 하지 마. 외우는 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순열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냥 숫자로 예시를 들어줄게. 얘들아,
학생이 5명이 있어. 계속 일정한 수치로 예시를 들어줄게.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이게 딱 순열 상황이지? 됐냐? 이렇게 3명 뽑아서 나열한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기본적인 계산은 OP3이지. 맞냐? 문제 없지? 문제 없지?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보자. 일단 이제 이 직책으로 할까? 반장, 부반장석이 내가 든 예시가 이거였잖아. 맞아? 반장부터 뽑자. 반장할 사람!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반장 뽑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반장 먼저 뽑는 방법이 5가지. 자, 그럼 이제 제가 한 대 줘. 버려. 4명 남았지. 그럼 4명 중에 2명 뽑는 방법이 순열 기호로 뭐야? 4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하기 이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도 보다시피 계산 똑같이. 맞아? 그 얘기가 문자로 적혀 있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순열이라는 건 다양하게 한 번, 당연히 실전에서 풀 땐 당연히 그냥 한 번에 쫙 나열하는 게 편한데 얘 먼저 뽑고 나머지 나열해도 되고 아니면 야 여기 왜 기라 썼지? 기사는 나중에 뽑자. 2명만 먼저 뽑자. 자,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할 사람 2명 뽑는 방법이 OP2지. 맞아? 지금 얘는 아직 안 뽑았어. 얘네 둘만 먼저 뽑았어. 그리고 맞다. 야 이거 안 뽑았다. 자 이제 다시 뽑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반장, 부반장은 나가. 그러면 이제 3명 남아있잖아. 3명 중에 1명 고르는 거라 3가지지. 맞아?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OP2가 이거고요. 계산은 똑같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위에 문자로 적혀 있는 거야. 됐냐? 당연히 실전에서는 한 번에 뽑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선생님 이거 공식인가요? 외워야 되나요? 증명하는 거 외워야 되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잘해야 돼. 대신 오히려 저렇게 생으로 증명해라는 안 나오고요. 나오더라도 이렇게 빈칸 문제를 나오면 나왔지. 빈칸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자, 빈칸 채우기니까 얘만 딱 띄울게요. 빈칸 문제는 제발 좀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 수학에서 이런 빈칸 문제 풀 때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려 가면서 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혼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 빈칸 문제는 말 그대로 빈칸 추론으로 그냥 여기에 영어 빈칸이랑 똑같은데 영어 빈칸 문제 풀 때도 전 지문을 다 읽으면서 처음부터 다 해석하냐? 내 기억에 아닌 걸로 아는데 그치? 그냥 빈칸 뚫려 있는 거 보고 근처 문장 읽으면서 이어붙이잖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빈칸 문제만 나왔다면 처음부터 다 그냥 선생님 여기 첫 줄부터 이해가 안 가요. 대체 거길 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부터 봐야지. 됐냐? 영어랑 똑같아. 빈칸 문제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이제 이렇게 등호를 잘 봐야지. 등호가 지금 요렇게 하고 요 이제 하나의 계산이고 요렇게 내려왔네. 즉 지금 윗줄에서 아랫줄로 내려오면서 빈칸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시고 틀린 그림부터 찾아. 뭐가 달라졌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있는 요식 있지? 여기는 달라진 거 없는 거 보이냐? 뒤에 더해져 있는 여기 잘 봐. 달라진 거 있어? 분모 쪽에 저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저기 1 어차피 저거 사라지잖아. 분모 쪽에 1은 어차피 이 계산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분자 그대로. 지금 뒤에 요 파란 박스는 지금은 시선에 두면 안 돼. 지금 여기가 바뀐 거지, 여기가. 얘가 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한 상태야. 일단 틀린 그림부터 잘 찾아주시고. 저렇게 위아래로 드는 게 정 헷갈려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가로로 써놔도 좋아. 자, 여기 n-1-r인데 순서 좀 바꿔서 써볼게. 그리고 위에가 n-1팩이지. 윗줄 게 이렇게지.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 자, 추리해봐. 뭔 짓을 도대체 였다가 뭔 짓을 한 걸까? 추리해봐. 도대체 뭔 짓을 할 걸까? 이 안에서도 보면 분자에 처음에 있었던 얘는 가만히 있었거든.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뭔 짓 한 거야? 이게 지금 -1팩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아까 숫자로 예시 들면은 분명 4패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5팩으로 변한 거야. 뭔 짓, 여기다 뭔 짓 해야 저렇게 돼? 여기에다 무슨 짓 해야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바뀔 거 아니야. 즉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한 칸 더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곱한 거네. 맞아? 그러나 당연히 수학의 특징상 이러고 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지. 분모 분자에 n-r 곱했구나 하고 말 그대로 추리해 내셔야 되는 거다. 됐지? 그럼 이제 얘가 아까 전에 이거 아까 전에도 보여줬지. 둘이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때 저 n-r인가 보다. 아, 이게 가구나. 됐냐? 자, 그럼 이제 나는 보면 이제 여긴 알았고. 그러니까 나는 보면 나는 딱 뚜렷하지 않냐? 지금 분명 여기 덧셈이었어. 뭐 더하기 뭐. 근데 내려와서 하나로 합쳐졌잖아. 더하란 얘기겠지. 찐으로 더하란 얘기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연결해서 가봅시다. 지금 윗줄에 우리가 가 찾은 게 이거고. 그 옆에 얘도 좀 쓰자. 원래 있던 애죠. 얘가 이제 밑에 나로 내려가서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맞지? 일단 아마 분모 통분한 거네, 이거. 더해야 되나? 우리 일단 더하자. 그러니까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지. 자, 통분이 지금 통분시킨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자, 분자에서 뭘 했을까? 야, 너무 티나지 않냐? n-1 팩토리얼 묶은 거지, 이거. 이거 지금 묶어낸 거네. 인수분해할 때 하는 것처럼 묶어낸 거네. 맞아? 위에다 쓸게. 즉 지금 요식 분자 부분을 위쪽에 살짝만 써볼게. 얘를 이렇게 우측에 묶어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남는 거. 얘 나갔으니까 n-r 남아있을 거고. 중간 연산자는 더하기고. 얘 나갔으니까 r 남았겠네.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거. 되냐? 그럼 저거 보면 r도 지워지네. r 지워지지. 나에 들어갈 식은 n. 됐지? 다음 팩토리얼 기호 가지고 너는 720번도 보십시오. 자, 이것도 일단 빠르게 36조. 요거 아니고요. n 플러스 1p3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딱 수정하고 갑시다. 1번부터. 자, 1번. 여기가 문자여도 여기가 숫자면 표현할 수 있어. 그지? n부터 1씩 빼면서 2번 곱하는 거잖아. 이것이 30이다. 요거 풀면 되고, 이것도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지 좀 마. 물론 그래도 답 나와. 근데 이게 연속된 두 수잖아. 30 나오는 거 뭐야? 6, 5, 30. 그러니까 얘가 큰 수고 요 짝이 작은 수니까 순서 지켜라. 이거 이렇게 틀린 애도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각을 하는 과목인데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해. 아무 생각 없어요. 5 곱하기 6이 30이니까 n은 5 이러고 틀려와. 아닐 것 같지? 잠깐 생각 없이 내 빼고 풀면 바로 이러고 틀려니? 지금 누가 더 큰데 지금?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건데 당연히 6 곱하기 5라고 봐야 딱 떨어지지. 아니 저 n을 5라고 착각했으면 검산이라도 해보던가. 5 집어넣으면 5, 4, 20이잖아. 그지?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괄호 2번처럼 이렇게 뒤에 6p 여기가 r이면 표현하기 애매해. 자, 일단 어떻게 할까? 나머지는 계산합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죠. 720이야. 양변에 6 한번 나눠주자. 6pr이 그러면 120이지. 이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또 이제 선생님 그 공식 써야 되나요? 그러면서 6-r 팩토리얼이 120이요. 이러면서 또 이거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찾아 그냥. 찾아 뭐가 120인지. 어차피 많이 가야 6p 6까지밖에 못 가잖아. 6p 7 이런 거 안 돼. 숫자 여기가 더 크면 안 돼. 학생이 6명인데 7명을 어떻게 뽑아. 그지? 그건 이제 나중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데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안 되고요. 하여간 찾아. 요거야 요거. 됐냐?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120이지. 그치? 따라서 R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3. 그 다음 괄호 3번 같은 거는 이것도 이제 식 쓸 수 있네.
n 플러스 2p이면, 자, 일단 요 2 곱하기 써주고, n 플러스 2에서 1씩 빼면서 두 번만 딱 곱해주면 되네. 자, 옆에는 n 플러스 1, p3이야. 그럼 n 플러스 1부터 1씩 빼면서 세 번 곱하면 되겠네. 또 다 전개해서 막 3차 방정식 배웠지 참 이러면서 3차 방정식 풀고 앉아있어라잉. 응? 약분 때려. n 플러스 1은 약분이 가능.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왼쪽에도 n이 있고 오른쪽에도 n이 있어서 아까처럼 집어넣기는 좀 무리가 있고, 물론 잘 넣어서 찾으면 땡 잡는 거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정직하게 전개도 다 해서 그거 풀 땐 풀어.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지. 마이너스 4 플러스 1 n값 4네.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됐냐? 4번 더 해보자. np3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더하기 3 곱하기 n-1가 120. 선생님 이것도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다 전개해서 저기 맨 앞에 거 보면 3차식이지. 3차식으로 풀어야 되나요? 아니지. 최대한 정리해보자. n-1, n-1 묶어낼 수 있잖아. 인수분해 괜히 배웠어.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지. 그럼 여기 남는 게 n-2랑 더하기 3 남네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이거 n 플러스 1이지. 크기 순으로 이쁘게 정렬해서 써보자. 뭐야 이 자식 이거네. 됐냐? 나란히 있는 세 수잖아. 일씩 차이 나는. 뭐야? 막 꼭 한 방에 안 맞추면 안 되냐? 뭐 어때? 뭐 543 해보고 이거 아닌데? 그럼 654 해보고 적당히 감 봐서 딱 찾으면 되지, 그치? 654지 654. 이러면 n이 가운데 숫자인 5가 돼야 돼. 됐지? 그 다음 721번.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그거 하는 거야. 5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한 번에 뽑아서 나열하던, 한 명 먼저 갖다 놓고 2명을 뽑던, 이거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거 얘기야, 이것도. 그 얘기야. 따라서 그냥 뭐 그렇구나. 순열 계산은 다양하게 변형해서 쓸 수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선생님 이거 공식 외워야 되나요?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외우는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6명을 쫙 나열하는 거지.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계산 자체는 6명을 나열하는 거야. 6팩일 거야. 됐냐? 그런데 이제 뭐 한대? 아까 한 것처럼 2명 먼저 앉고 나머지 4명 앉히기 이런 거 한다는 얘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제 반장, 부반, 야, 너무 많은데? 서기. 뭐 할까? 기사하자. 뭐야, 이렇게 6명 나열한다. 뭐 다양하게 생각해. 의자의 일렬로 나열한다. 직책 정한다.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야, 반장, 부반장 먼저 뽑자. 반장, 부반장 할 사람 6명 중에 반장, 부반장 할 사람 2명 뽑아서 나열하는 계산이 이거지. 자, 그래서 반장, 부반장이 임명이 됐어. 그럼 이제 남은 인원은 4명이야. 그럼 4명 이제 그냥 여기 차례로 나열 서 하면 계산이 이거잖아. 같은 계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한 거. 그치? 뭐 상관없다 이 얘기야. 자, 또 다시 투표를 하는데 반장, 부반장, 서기만 6명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만 뽑는 방법이 이거일 거야. 맞아? 그지? 그러다 야 깜빡했다. 3명 더 뽑아야 되는데 자 남은 사람 셋 너네 나열해 하는 계산이 이거잖아. 근데 결론은 다 똑같다고. 6, 5, 4, 3, 2, 1 6, 5, 4, 3, 2, 1 띄어쓰기 잘했네 발음할 때. 6, 5, 4, 3, 2, 1 됐냐?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막 외우지 마. 자, 그럼 이제 뒤에 이건 이제 개념적인 얘기 다 끝났고 그래도 여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순열을 이제 앞에 경우의 수처럼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 요거는 졸라 쉬우니 빨리 가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6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 10명 중에 직책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결국 3명 뽑아서 나열과 같은 뜻. 됐지?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말 지저분하게 해놨을 때도 속지 마시고 문제 한 땀 한 땀 잘 읽어. 괜히 어려운 척하는 문제들이 더 차고 넘쳐요. 여기 순열조합에. 원래 수학에서도 넘쳤지만 물론 그 와중에 찐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첫 번째 어디서 장난질이야? 이 뭔 소리야? 어디서 장난질이야? 운전기사가 정해졌대. 아니 운전석에 앉을 사람 우리가 막 누구 중에 계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정해졌대잖아. 이 말은 우리는 여기 운전석에 앉을 사람을 계산할 필요가 없단 소리야. 맞지? 하고 싶으면 하던가 한 가지. 정했대잖아. 됐냐? 그 다음 이것도 장난질. 자, 탁구부 감독 한 명을 조수석에 앉자. 아니 감독이 2명이면 몰라. 만약에 감독이 2명이었으면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2명 중에 조수석에 앉을 사람 1명 선택하기 2가지. 1명이잖아. 그럼 저기 조수석에 앉을 사람도 정해진 거 아니야? 감독님이 앉아야 되잖아. 됐냐?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잘 이해하시고. 그럼 결론은 우리 뭐 하면 돼? 4명을 였다가 나열하게 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자네들이 그거 조심해야 돼. 지금 얼핏 보면 사람이 4명이거든. 분명 저기에 사람이 4명이라 그랬어. 그리고 따지면 의자가 6개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여기 순열조합 파트에서는 자네들 이런 편견을 깨야 돼. 무조건 사람이 의자를 선택해서 앉아야죠. 아니야. 이거 그럼 뭐 4P 6이냐? 4P 6이야 이 계산이 지금? 아니야. 여기 수학의 순열조합 세계에선 말만 바꾸면 그냥 확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자가 우리를 고를 수도 있어. 됐냐? 지금 이 상황은 6개의 의자가 야 저기 쟤네한테 좀 가서 깔려줘야 되는데 4명 나와 이러면서 의자가 지들끼리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앉는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6P4 됐지? 이 단어에 너무 꽂힐 필요 없다. 편견을 깨 사람이 앉아야죠. 아니야 의자가 고를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도 쪽수가 여기가 더 많잖아. 이 중에 4개 골라서 나열해야지 사람에게. 됐냐? 따라서 결론은 6P4. 여기 뭐 자리 다 지정해줬잖아.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여기에 앉을 거예요. 남학생 2명을 홀수가 적힌 의자에 앉혀라. 자, 이것도 앞에 경우의 수 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뭔가 조건 걸려있는 데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만들기 계산할 때도 항상 조건 걸려있는 맨 첫 자리, 100의 자리면 100의 자리. 거기부터 먼저 계산했지. 왜? 거기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맞아? 뭔가 조건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거지. 따라서 지금 남자 쪽에 조건이 걸렸거든. 홀수 번호에 앉으래. 남자 먼저 앉혀. 홀수 의자가 3개가 있네.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의자 쪽이 더 많아, 그지? 서로 다른 3개의 의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사람 갖다 놔야 돼. 나열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남학생 앉았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계산은 뭐야? 여학생 셋에 대한 조건은 어떠한 것도 없지? 그냥 쪼로록 나열하면 되지? 사람 셋, 의자 셋에 나열하면 되네? 3팩. 됐죠? 그래서 마지막 724번 이런 게 은근 처음에 전략 잘못 세우면 좀 돌아갈 수가 있거든. 자, 일단 문제는 이런 건 그냥 뭐 없어. 잘 읽으세요. 두 인형이 있나 봐. 두 인형이 있어. 상의와 하의가 있네. 3개씩 있네. 셔츠 A, B, C. 바지 X, Y, Z. 색깔도 있네. 빨강, 초록, 레드, 그린. 상황 정리 잘 하고. 됐냐? 옷 입히래.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순열조합 쪽은 일정 이상 막 최상위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한 중 조금 넘어가는 난이도 정도만 돼도 설계가 중요해요. 베이직 수준에서도 좀 뒷부분에서는 설계가 중요해. 냅다 막 입히지 말고 설계부터 해. 어떻게 입힐까? 전략부터 짜라고. 계산부터 박지 말고. 어떻게 입힐래? 먼저 막 뭐 입힐까? 막 이렇게 해서 항의 사이 딱 이렇게 맞춰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옷을 딱 먼저 완성해서 색깔도 칠하고 딱 하고 입힐 수도 있어.
전략 구성부터 하라고. 아니면 그딴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야 일단 입어하고 웃돌이 먼저 입혀버리고 바지 입히고 입은 상태로 톡톡톡톡 색칠할 수도 있지. 그치? 뭐가 더 편해 보이냐? 뭐가 더 편해 보여? 어느 쪽 계산이 좀 더 편해 보이냐? 이런 전략 수립을 잘해야 되거든. 뭐가 더 편해 보여? 옷 완성하고 입힐까? 그냥 냅다 하나씩 입혀버릴까? 후자가 당연히 편할 거야. 셔츠 입혀. 계산.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 골라서 나 열이지. 바지 입혀. 색칠해. 그러니까 이제 옷은 입었어. 옷은 입었어 이렇게. 색칠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색깔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근데 그 옆에 인형도 2가지. 됐어? 선생님 아까 옷 먼저 완성하면요 그것도 계산할 수 있어. 시간상 다 보여주진 못하고 그냥 내가 식만 보여줄게. 옷을 먼저 완성하려면 이 중에 2개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고른다 하지 말고 하나를 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되지. 셔츠 중에 하나 버리는 방법이 3가지. 바지 중에 하나 버리는 방법이 3가지. 버렸어. 짝 짓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맞아? 상의 하의 짝 짓는 방법 2가지. 맞아? 그럼 거기에 색칠하는 방법이 각각 2가지씩. 그리고 갖다 입혀. 같은 계산. 가능은 해. 됐냐? 이렇게 나가면 돼.